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 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염증 상태를 안고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불이 심장병과 당뇨, 그리고 혈관 질환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티도 나지 않지만 매일매일 몸속에서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왜 지금 당장 식탁 위를 바꿔야 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먼저 잠깐 지금 본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자주 무겁고 뻣뻣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녁만 되면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오고 무릎이나 어깨가 자주 뻐근하십니까? 식사 후 혈당이 출렁이는 느낌이 드시거나 최근 들어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만성염증이 무엇이고 왜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지. 둘째, 염증을 낮추는 식품과 반대로 염증을 키우는 식품. 셋째, 혈관 건강과 염증의 연결고리, 그리고 칼슘의 역설이라 불리는 놀라운 사실. 넷째, 오늘부터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만성염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원래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몸이 스스로 방어하는 작용입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것, 바로 그 염증 반응이 세균과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입니다. 마치 집안에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연기를 내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는 않지만 연기가 조금씩 집 안 곳곳을 채워나갑니다. 가구가 그을리고 벽이 검게 물들고 공기가 탁해집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불이 났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만성염증이 꼭 그렇습니다. 조용히, 오래, 끊임없이 몸속을 조금씩 망가뜨려 나갑니다. 미국의 통합예방의학 전문가인 듀크 존슨 박사는 20년 넘게 만성질환 환자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심장병, 당뇨, 비만, 혈관 경화, 이 모든 질환의 출발점에 만성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건강의 핵심은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먼저 낮추는 것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아프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은 아플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기 훨씬 전부터 몸속에서 진행됩니다. 결국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염증이 오랫동안 쌓인 이유라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만성염증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곧 꺼졌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이 소화 능력이 약해져서 한번 시작된 염증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십 년간 쌓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더해지면 몸속의 불씨는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흔히 보이는 CRP, 즉 시반응성 단백질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높으면 몸속에 염증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높아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로하고 뻣뻣하고 자꾸 무언가 불편한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 그 불편함이 바로 만성염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불씨를 무엇이 키우고 무엇이 끌까요?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식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몸속의 불씨를 키울 수도 있고 꺼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불씨를 키우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 그리고 달콤한 과자와 음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는 순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쏟아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관 벽에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이 손상이 바로 염증의 연료가 됩니다. 트랜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자류, 튀김류, 일부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세포막을 약하게 만들고 혈관 내벽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끌어올립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주지만 5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염증을 키우는 음식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불씨를 꺼뜨리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녹색 채소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깻잎, 그리고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들 안에는 파이토케미컬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이 자외선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특별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방차처럼 불씨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꺼주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포도처럼 색이 진한 베리류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의 짙은 색깔 자체가 항산화 물질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색이 진할수록 항염 효과가 강합니다. 물론 과일의 당분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베리류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한 줌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미와 귀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염증 지표를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 안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처럼 몸속을 조용히 청소해줍니다. 현미밥이 거칠게 느껴지신다면 백미와 반반 섞어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성 염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혈관입니다. 염증이 쌓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혈관 내벽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혈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뼈와 혈관 사이에 숨어있는 놀라운 연결고리, 그리고 칼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맥경화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과 뼈가 약해지는 것이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의 심장내과 전문의 이케다 도시로 박사는 이것을 칼슘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뼈는 우리 몸의 칼슘 창고입니다.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꺼내 혈액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혈액 속에 풀려나온 칼슘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 벽으로 이사를 간다는 뜻입니다. 뼈는 비어가고 혈관은 굳어갑니다. 그러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 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높아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서 뼈 건강은 챙기고 있다고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칼슘을 뼈로 보내기 위해서는 칼슘을 제자리에 붙여두는
비타민 K2와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칼슘이 뼈 대신 혈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타민 K2와 비타민 D를 함께 챙기고 계신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식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줄이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밥을 드실 때 공기에 반만 담는 것,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 끼만이라도 탄수화물을 반으로 줄여보는 것,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혈관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밥을 지어서 뜨겁게 드시지 말고 한번 식혀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밥이나 감자, 고구마를 익힌 다음 냉장고에 넣어 차게 식히면 전분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 변화가 당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전날 지어놓은 찬밥으로 아침을 드시거나 냉장 보관한 고구마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늘리는 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으면 끈적한 젤처럼 됩니다. 이 젤이 장 속에서 당과 지방, 나트륨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완충제 역할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아보카도, 사과, 키위에 이 성분이 풍부합니다. 미역국을 자주 드시거나 식사 전에 미역줄기 무침을 한 접시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낮추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벽에 쌓이려는 덩어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한 토막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꽁치나 고등어 통조림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기름 없이 물에 담근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부터 드시지 말고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위장 속에 먼저 깔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톨게이트가 없는 고속도로와 톨게이트가 있는 고속도로의 차이입니다. 채소라는 톨게이트가 먼저 깔려 있어야 당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사거나 만들 필요 없이 드시는 순서만 바꿔도 혈관이 받는 하루치 충격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만 이야기할 때 빠뜨리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혈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킵니다. 잠깐 수축했다 풀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매일매일 반복되면 혈관벽이 서서히 탄력을 잃게 됩니다. 고무줄을 매일 잡아당겼다 놨다 하면 어느 순간 탄성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케다 박사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혈관을 희생할 수 있는가? 화가 나는 순간, 속이 상하는 순간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짧은 멈춤이 혈관이 받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시면서 정작 본인 몸을 살필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본인 혈관 하나는 본인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어도 반응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을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움직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혹은 하루를 쪼개서 10분씩 3번만 걸어도 혈관 건강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게, 속도를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살짝 숨이 차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천드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된 좀비 체조입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발끝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양팔 힘을 쭉 빼고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 동작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 보시면서 10분만 해보십시오.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혈류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발끝으로 제자리에서 팔랑팔랑 걷는 모습이 마치 좀비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만성염증을 낮추는 식품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식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주의 사항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성염증과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보가 많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식품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좋다고 해서 생선을 몇 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곡물이 좋다고 해서 모든 탄수화물을 현미로만 바꾸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드시는 밥 한 공기를 8알만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고등어를 한번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한 변화가 몸 안에서 쌓이고 쌓여야 진짜 변화가 됩니다. 둘째, 채소를 먹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당근이나 토마토, 케일을 갈아 드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주스 형태로 드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거나 걸러집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면 채소 속의 당분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씹어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효소를 자극하고 포만감을 높이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습니다. 셋째, 나트륨은 혈관의 조용한 적입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관 안에 수분이 늘어납니다. 부풀어 오른 혈관은 압력을 받고 벽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우리 식탁에서 나트륨이 많은 것들이 예상 밖에 많습니다. 국과 찌개는 물론이고 김치, 젓갈, 장류,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수면을 소홀히 하면 염증 지표가 올라갑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염증 물질을 청소하고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특히 깊은 잠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시거나 늦은 밤에 과식을 하시면 깊은 잠이 방해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혼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내일 당장 식탁을 다 바꾸셔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지금 본인 상태에 맞는 속도로 조금씩 바꿔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음식은 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속 염증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녹색 채소와 통곡물을 더하고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줄이십시오. 혈관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식사 순서를 채소부터 시작하시고 밥은 조금 식혀서 드시고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올리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발끝으로 제자리 걸음을 10분만 해보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저녁 식탁에서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몸속의 불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시작이 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본인 몸이 차례입니다. 내 혈관을, 내 몸속의 불씨를 내 손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